안녕하세요. 자, 삼순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순환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문제집을 가지고 할 거고, 거시는 또 새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라고 이 문제를 다 풀면 좋을 텐데, 솔직히 다 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없이 한 4시간 넘게 쫙 가면은 어찌어찌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모의고사 보고 4시간 안쪽으로 수업하고 하면은 아마 이걸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쉬운 것들은 답안 작성의 구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내가 모두 풀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당연히. 문제는 다르지만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내가 스킵하고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연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는 건 일단 내가 직접 다 첨삭을 해 드릴 거예요. 첨삭을 하고, 그리고 매일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분 정도 모아서 한번 첨삭 개인적으로 같이 대면 첨삭하는 걸 한번 보고 대면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모의고사를 먼저 풀면 좋겠지만 먼저 여러분하고 좀 하나 정할 게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일단 오늘 첫날이어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보내드렸는데, 솔직히 그 예습용으로 모의고사를 볼지 아니면 복습용으로 볼지를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예습보다는 복습이 좀 더 답안 작성 연습에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습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예습하는 것이 개인적인 실력 테스트 차원에서는 예습이 좀 더 나아. 근데 답안을 제대로 쓰고 평가받고 하는 측면에서는 복습이 좀 더 나아. 그래서 그걸 이따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정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앞으로 진행은 모의고사를 먼저 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수업 진행하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모의고사를 섞어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진도는 내가 100% 맞춘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아마 삼순환에서는 개략적으로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보강이나 이거 정도는 많으면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보강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보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비순환이나 1순환 같으면 보강, 2순환까지도 보강 되게 많아요. 내용을 다 다뤄줘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보강이 되게 많은데, 우리 3순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강 없이 아마 진도가 맞춰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알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장 균형 파트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점으로 답안을 작성할 거냐라는 것만 포인트를 두시면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외교관 17년 외교관 문제인데, 자, A국인 B국으로부터 X제를 100개 무상원조 받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원조 받는데 여기서 무상원조된 X제는 A국의 시장에서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배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장 거래처럼 배분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무상원조를 그냥 이렇게 배급하듯이 배분해버리면 실제로 한계 편익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에게도 배분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을 써놓는 것은 그냥 무상배분처럼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장 거래하듯이 배분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 경우 직선인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답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A국 소비자의 관점에서 무상원조로 공급 곡선만 이동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공급 곡선만 이동했다는 것. 누구 입장이에요?
소비자 입장입니다. 그치? 아이고, 이걸 두들려 버렸네. 동영상 듣는 사람들 뚝뚝 소리가 났겠네. 소비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상원조가 들어오면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난 걸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동하니까 그럼 답안지에 바로 그런 걸 쓰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 시장 균형이 뭐다라는 걸 시장 균형이 뭐라는 걸 일단 간단하게 써줘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배점 자체가 솔직히 답안 쓰려면 5점짜리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배점이 10점이니까 10점에 맞춰야 돼. 물론 10점에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슨 행정학이나 이런 데서는 한 페이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 입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10점이 안 나와. 그치? 결과만 있으면 반 페이지도 못 써. 그래서 이 달성 과정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개만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만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서 초과 공급이 나타났다는 거. 초과 공급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 가격이 내려가서 거래량이 Q0에서 Q1으로 증가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다 완벽하게 써도 이것은 8점이야. 한 6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래했지만 이 중에서 100개는 누구 거다? 바로 100개는 무상 원조에 의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Q1-Q2가 100개라는 거. 따라서 국내 공급자들의 공급량은 이와 같이 Q2밖에 안 돼서 줄었다는 걸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런 것들이 이런 쉬운 답안지가 갖춰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그때 무엇을 다 써줘야 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그 결과에 따른 후생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니까 당연히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만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원래 생산자,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에서 이만큼이었다면 이제는 여기 A, B. 그래서 A만큼으로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해서 생산자, 소비자행위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행위는, 소비자행위는 BC만큼 늘고 생산자행위는 B만큼 줄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이 그냥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C만큼 사회적 잉여가 늘었다. 이 결과를 써주면은 이게 답안지가 퍼펙트하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0점의 배점을 못 맞힌 경우가 여기에서 1로 가고 끝나버리는 거지. 그치?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고 여기에서 1로 가고 끝나버리는 거. 또 문제를 약간 바꿔서 소비자 입장에서 관점에서 해라라고만 얘기했을 때 그때 그래프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 문제는 쉽게 낸 거야.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 곡선만 이동했다라고 표현해 줬으니까 쉬운 건데 공급 곡선만이 이동했다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해봐라 라고만 하면은 여기서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점들만 주의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생산자 관점에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생산자 관점에서 보면 내가 시장에 이만큼을 공급해야 되는데 추가로 공급을 무상원조가 돼서 내가 팔 수 있는,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걸로 시장을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걸로 표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내용은 똑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제 수요 곡선 이동에 따른
수요의 감소. 그래 또 초과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량의 변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만 보는 거니까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수요하는 건 거래량에다 100을 더한 것만큼. 그럼 내용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로 이제 여기가 거래량이 시장에서 거래량.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게 되고 소비자는 여기서 추가로 더 소비한 꼴이 될 것이고. 그러니 잉여 파악하면 결과적으로 똑같고. 그치? 그래서 이것이 바로 1, 2번의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들이 의외로 점수는 훅 갈라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학 점수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편차가 잘 쓴 사람과 못 쓴 사람 사이에 편차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만약 굉장히 디테일하게 채점을 하면 잘 쓴 답안지와 대충 그래프만 그린 답안지에 점수 편차가 많이 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날 거예요. 근데 조금 나든 어쩌든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우리 뭐 객관식이든 우리 시험은 다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전부 다 순서 정학이야. 그렇지? 등수 정학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몇 점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번 1차 엄청 컷 낮아졌다며? 그치? 그렇다고 늘 얘기를 해. 그래서 뭐 60대 후반, 뭐 중반, 후반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예전 처음 시작할 때는 80점 중반이었어. 피셋이. 근데 지금은 60대 중반이야. 자, 그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한테. 그치? 내가 몇 등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1차 시험에서 니네한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점수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공부가 힘들어지는 건 맞지만, 그 뽑는 인원수를 줄였다가 더 중요해. 예전에는 엄청 많이, 10배 쓴 거 뽑았거든? 지금은 한 3배수, 5배수 뽑나? 7배수? 외교원은 한 5배수 뽑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더 니네한테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주 사소한 데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그 점수 차이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